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반도체 효과, 국내 증시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이번 주에는 이제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재개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또 몇 가지 또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했고요. 개인들이 한 주에 7조 6천억 원, 거의 8조 원 가까이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반도체주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강하게 올라가면서 AI 그리고 이제 반도체의 부활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주요국 상승률 보면 지난주에 특별하게 하락한 나라는 거의 없었고요. 우리나라가 좀 두드러지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반도체 그리고 국내 정책 기대감이 다시 복원이 되는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면서 한국 증시 상승률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편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미국에서 이제 종목들 보면 역시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거의 20% 가까이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도 또 살아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엔비디아가 또 6.5% 정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금융주 정도 올라간 건 있는데 그 외에는 사실 고만고만했어요. 그러니까 미증시가 지난주에 되게 강했는데 뭐 브로드컴, 오라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식으로 테크주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순환하면서 올라가서 미국 증시도 약간 좀 오르는 종목과 어정쩡한 종목이 좀 구분이 되는 그런 차별화 장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AI 관련주가 다시 랠리를 재개했다라는 게 해외 쪽에서는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됐고, 그다음에 지표는 이제 8월 생산자 물가는 예상치 하회했는데 소비자 물가는 부합했고, 또 소비 심리는 예상치 하회하고, 그러니까 물가는 어쨌든 좀 그냥 비슷하게 아직까지는 이제 걱정은 되는데 그렇다고 금리 못 내릴 정도는 아니야 뭐 이렇게 보면 합리적인 것 같고요. 근데 소비 심리는 계속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관세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그것 때문에 고용이 나빠지고 이렇게 되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쨌든 물가가 엄청나게 사고치지 않는 한 금리는 무조건 내릴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이게 이제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번 FOMC 회의에 리사 쿡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법원에서 오케이가 나왔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이제 만약에 리사 쿡이 이번에 표결에 참석을 하고 그런데 법원에서 리사 쿡 해임이 정당해 이런 판결을 내려버리면 합법적이지 않은 사람이 이번 어떤 표결에 참여하는 게 되는 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파월이 불법을 자행한 사람 같이 돼서 나중에 이제 이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 그 제동을 걸어서 이번 FOMC 회의에서 나오는 결론은 정당성을 갖게 됐다. 이것도 이제 은근히 중요한 변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주에 금리는 내리는 걸로 이제 투자자들이 보고 있고, 또 AI주가 부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대로 이번 주에도 이어질 거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금리 인하된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세론, 그러니까 이게 뉴스 다 나왔으니까 이제 금리 재개된 거 알았으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뉴스 나올 게 없잖아 이렇게 되면서 매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매도가 나오면 이틀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는데 그 이상 나오면 추세가 바뀌었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서, 혹시 만약에 뉴스에 팔아라 그런 매도가 나올 때 하루 이틀 안에 그 물량을 다시 받아실 수 있는지, 이 점도 시황상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난주는 그러니까 물가지표가 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게 이제 나왔는데,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는 좀 떨어지는 추세인데 소비자 물가지수는 좀 올라가는 추세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예상치에서 이렇게 좀 나쁘게 나오진 않아서 금리를 못 내릴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좋은 건 아닌데 고용이 계속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그냥 어중간만 하면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 투자들이 이제 믿고 있는데, 그 어중간한 걸 보여주게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를 계속해서 회의 때마다 좀 내릴 것 같다. 올해 연말까지 3번. 그러니까 지금 9월, 10월, 12월까지 계속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1월도 한 번 더 내릴까 말까 이제 이런데, 어쨌든 적어도 내년도 3월까지는 총 4번 정도는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 그래서 근데 경기 침체는 아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아니면서 금리를 내릴 때 주식시장은 좋았다. 이게 이제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연내 3번 내리는 걸로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연준에서 회의할 때 3, 6, 9, 12월에는 점도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금리 인하 횟수, 이걸 갖다 쿡쿡 표로 찍어서 보여주는데, 이 점도표에서 만약에 연말까지 3차례가 아니다 이래버리면 또 시장에서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3번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 다행스럽고, 다행스러운 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고, 또 하나는 경기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미시건대에서 작성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이게 지금 계속 나빠지고 있잖아요. 이게 1년 전에 이 데이터가 70.1 정도 됐는데 지금은 50.4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3번 내릴 줄 알았는데 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안 내리는 걸로 돼버리면 고용 나빠지고 소비 심리 나빠지면 이거 잘못하면 경기가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침체에 근접하는 둔화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이 걱정거리 하나는 이제 딱 대기해 놓고 있다가 금리 내리니까 이제 뭐 경기 침체 안 가겠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금리를 생각했던 것보다 안 내리니까 정말 경기 침체를 갈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이제 투자자들은 그냥 되게 단순해져 있어요. 금리를 3번 내려라. 그러면 경기 침체까지는 안 갈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주도주가 있다라는 건데 강세장의 특징은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건데 주포와 주도주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주포와 주도주가 없으면 강세장이 아니라 그냥 그거는 그냥 박스권, 횡보장, 약간 올라가는 장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선 그 기술주들이 돌아가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8일 연속해서 올라갔나요? 하여튼 그렇게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9월 들어서 하루 빼고 다 올라갔습니다. 9월 첫 거래일에만 마이너스가 나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키드 마틴이 또 은근히 계속 올라가요. 이게 지금 5주인가 6주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 증시에서도 방산주 수급이 이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하여튼 미국 시장에서는 로키드 마틴이 은근하게 올라가는 종목이다라는 거고 다음에 테슬라가 또 지난주에 또 약간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ESS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 다음에 이제 머스크가 경영에 집중한다. 그걸 조건으로 스톡 옵션을 걸었다. 뭐 이런 뉴스들 등등이 나오면서 또 주가가 올라갔고 또 텍사스 지역인가요? 어딘가에서 로보택시 그 테스트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더라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게 돼서 그러니까 이거 빅테크에서 크게 발목 잡는 종목은 없구나라는 게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주가 흐름 중요하고 다음에 또 하나는 그 JP 모건인데 금융주가 지금 시점에서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경기에 대한 걱정이 있을 때 금융주는 하락해요. 왜냐하면 이제 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높아지게 되고 또 사람들이 대출 자체를 안 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성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금융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부가 이거는 경기 침체 또는 경기 둔화를 전제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경기 둔화 신경 쓰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금융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8월 이후에 주요국 증시 추세를 보면 우리나라가 되게 부진했었잖아요. 그 제일 아래가 있었거든요. 8월까지만 해도. 근데 9월 되면서부터 우리나라가 올라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강하죠. 그러니까 미국은 상승폭이 어정쩡한데 완만한데 아시아 증시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달러가 풀리고 그 달러에 의해서 아시아에 돈이 들어온다.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요걸 갖다가 9월로 바꿔놓고 보면 한국이 제일 강합니다. 한국이 제일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하고 일본이 비슷하고 미국이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이 기본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끌어올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이제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주중에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죠.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 피크로 끝난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가장 짧게 올라가기 4개월 동안 추가로 7% 올라간 게 가장 짧은 어떤 추가 상승 기간이었고 가장 길게는 26개월 동안 82%더 올라갔던 사상 최고치 경신한 날부터 시작해서 그랬던 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금리나 재료까지 노출되면 매도가 나오면서 한동안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그걸로 뭐 장이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이제 과거 통계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투자자들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와서 지금 850 언저리까지 왔죠. 근데 850이 차트상으로는 또 되게 중요한 저항대예요. 되게 중요한 저항대에서 840, 850 요 부근에서 또 이제 코스피는 이제 이번 주 주중에는 ADR상 과매수권으로 올라갈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저항대 부근이라서 이 근처에서 좀 종목들의 어떤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그런 수간으로 갈 것 같고요. 근데 소형주 쪽 같은 경우도 또 딱
이게 2023년 이후에 계속 저항대로 작용했던 곳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수는 지수인데 이 소형주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주봉상 120주선 아래가 있는데 이걸 뚫고 나가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갈 거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코스닥 지수도 850 돌파 여부, 그다음에 소형주 지수가 3년 저항대를 뚫고 나가는지 여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주목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거 뚫고 나가면 시가총액 한 뭐 2천억, 3천억 요 정도 되는 기업들 중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흐름 나오는 기업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 흐름도 제가 매일 수시로 체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에선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엄청 많이 올라갔죠. 제가 사실은 이 차트를 설정을 할 때 엑셀에서 상단을 4조 원으로 제가 설정을 해 놓거든요. 근데 이걸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단을 제가 수정을 해서 차트를 바꿨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지난주에만 4조 3천억을 샀습니다. 개인이 7조 6천억 팔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간 매도로는 사상 최대로 알고 있어요. 예, 어쨌든 개인들 팔고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가져오는 그런 구도가 됐죠. 그럼 뭘 샀나 봤더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종목만 3조 5천억 원. 그러니까 이제 전체 매수의 거의 80%를 반도체를 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외에는 사실 그 방산, 미국에서 이제 로키드 마틴이 강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방산주 매수가 좀 눈에 띄는 게 있긴 한데, 어쨌든 반도체 그냥 집중했구나. 예, 그러니까 그 반도체가 뭐 새롭게 어떤 시대가 되면서 외국인 투자들은 그냥, 이게 이제 좋게 보면 반도체가 아니라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니까 한국 증시 올라가니까 그냥 시가총액 비율대로 산 것 같다, 이렇게 추정도 되는 것도 있지만, 그 매도 쪽에 보면 LG에너지 솔루션 이런 게 좀 매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적으로 기술주를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게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코스닥에서 제가 매주 보여드리는 종목인데, 유진테크가 지난주 20%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상승률이 가장 좋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주, 통신 장비주 이런 것들이 강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지난주에 별 재미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부품주도 지난주에 큰 재미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쪽 원익 IPS가 이거 올라가고 나서 계속 흘러내리나 보다 했는데, 여기 21선에서 이제 요 되게 중요한 자리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깨고 내려가더니 그냥 곧바로 그냥 확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도 은근히 괜찮았어요. 종목들별로 보면. 예, 알테오젠 같은, 그러니까 금리 내려가면 사람들이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갖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인지 몰라도 이제 제약바이오도 흐름이 좀 나쁘지 않았고, 근데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로 보여지는 자리였는데, 어쨌든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주춤하는, 그러니까 지수 올라간 거 비하면 뭐 되게 재미없었죠. 뭐. 그래서 이제 반도체,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렇게 놓고 보면 각각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도 역시 뭐 하이닉스 20% 올랐는데, 하이닉스는 주간 20% 올라간 거는 2009년 이후 처음일 거예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20% 이상 주간 올라갔고, 그 다음에 카카오, 이게 이제 뭐 AI 투자 뭐 이런 것들하고 맞물리면서 올라갔고, 금융주가 또 역시 강하게 올라갔고요. 삼성전자도 이제 또 올라갔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좀 비슷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좀 비슷비슷하게 이제 올라갔는데, 좀 관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좀 못 올라가는, 그리고 2차 전지가 또 둔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는데, 어쨌든 뭐 하이닉스는 주가 궤적이 뭐 어마어마하죠. 뭐 지금 보시면은 뭐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인 랠리가 되게 나타나고 있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패턴 나오는 종목이 한동안 안 나타났었거든요. 대형주 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형주가 단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언제 시점에서 고점 대비 몇십 퍼센트 빠졌을 때 그때 사놓으면 좀 묵었다가도 언젠가는 이 자리를 돌파해서 그냥 올라간다. 미국은 그런 게 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이번 장세에서 그런 걸 좀 보여준 측면이 있고, 다음에 이제 증권업종, 증권업종이 이제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올라갔다가 이제 주중반 이후에는 좀 숨고르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증권주와 이제 지주회사가 다시 재차 밀고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시장의 스토리상으로는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올지 한번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자동차가 지금 관세 이슈가 좀 있죠. 뭐 미국에서는 관세 내든가 아니면 돈 내놔라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아직까지 뭐 일본 차는 15%, 우리나라 뭐 25%뭐 이런 이야기들 막 나오고 있고 이제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어쨌든 자동차주가 주가 그렇다고 이제 빠지는 건 아닌데, 이것도 계속 이런 형태로 횡보만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동차가 이번 주 이후에 좀 방향성이 나오는지,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수들은 일단 리스크는
증시 과열. 이게 이제 이번 주 중반 넘어가면 코스피가 ADR상 과매수권으로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상승 종목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그런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금리 인하가 딱 나오면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게 또 가동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투자들이 연내 3번 인하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동안 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이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반면에 어쨌든 증시, 우리나라는 강력한 증시 정책, 그러니까 한동안 이거 대주주 기준이 뭐야,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금리 인하가 되면 아시아나 이제 신흥시장 쪽 이런 쪽에 증시의 유동성이 유입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경기가 침체되지 않는, 그러니까 보통 뭐 예방적 금리 인하라고도 하는데, 방어적 금리나 예방적 금리나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장을 또 지탱해주고 올리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일정상으로는 이제 이번 주 FOMC 회의가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점도표상으로는 연내 3번 인하하는 걸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연준 인사들이 연내 한 번 또는 2번 이래버리면 한 번의 수가 덜 나오네, 시장이 밀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점도표가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해 주느냐, 이거 이제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개인이 하루 평균 막 1조 4천억 매도, 이거 역대급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냐면, 고객 예탁금이 엄청나게 증가할 거예요. 아마 다음 주에 70조 원 그냥 넘어가 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매도하면 그 돈이 주식 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고객 예탁금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인출해서 나갈 거냐, 아니면 일종의 포모, 이거 시장 내가 못 따라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오히려 이거보다 고객 예탁금이 더 크게 증가될 거냐. 그러니까 이 여부에 따라서 코스닥의 중소형주 쪽의 어떤 장세가 강력해지냐, 아니면은 그냥 외국인 기관의 어떤 대형주만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차별화 장세가 될 거냐, 이게 가늠이 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지수는 이게 이제 코스피가 현재 PER이 15.5배, 그러니까 실적을 기반으로 한 현재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은 PER 15.5배, 그다음에 자산을 기준으로 할 때 PBR이 1.14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코로나 강세장,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제 강력한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질 때 그때 PER 32배까지 올라갔었고요. PBR은 1.3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그러니까 최소? 이게 왜냐면 저게 이제 최소 1.3배고 보통 한 1.6배 막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 때 1.3배 정도까지만 놓고 온다라면 코스피는 아직까지 한 15포인트.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제 요거 한번 보여드릴 때 한 3,800 정도까지 이론적으로는 열려 있다라고. 그러니까 코스피 막 이렇게 처음에 올라오고 할 때 그때 그 표, 이거였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 표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PBR 차트인데 그 과거 코로나 때 이제 0.6배에서 출발해가지고 1.3배 정도까지 근처까지 올라갔었다. 그리고 이제 뭐 예전에 그 리먼 사태 터지고 올라갈 때는 한 1.6배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제조업 강세, 그때는 1.9배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저치 1.3배 정도라고 놓고 본다라면 한 15% 정도까지는 일단은 열어두되, 단기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단기로는. 근데 이제 중장기 추세로는 뭐 저 정도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러려면 뭐 주포 주도주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포 외국인, 주도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구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주포 주도주 없으면 강세장은 상상력에만 존재하는 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포 주도주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금리, 미국의 어떤 그 기준금리하고 코스피 지수하고의 어떤 추이는 금리를 인하할 때 이제 경기가 나빠져서 인하하는 케이스들 있잖아요. 그렇게 인하할 때는 주식시장이 초기에 되게 세게 빠졌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경기 침체에 없는 어떤 보험적인 차원에서의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 잠깐 빠졌다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보험적 또는 예방적 금리 인하라는 해석이 많이 있어서 뭐 세론 또 뭐 아니면 이거 진짜 경기 나쁜 건데 저 사람들이 속이는 거 아니야? 예방적이라고 속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매도 물량이 나오긴 할 건데, 현재로서는 경기 침체는 사전적 의미는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근데 미국이 지금 당장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확인된 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예방적 금리 인하 쪽에 가까운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어쨌든 투자들은 이번에 이제 그 연준 FOMC 끝나고 나면 점도표하고 이제 지표 전망치를 내놓거든요. 근데 이 제일 중요한 게 점도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회의 때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 회의 때는 이 점도표에서 제가 표기한 자리, 그러니까 3.50에서 3.75에 몰려 있어야 돼요.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그러니까 저 정도까지 가 있으면야 세 번 금리 인하 하는구나라는 걸로 예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점도표가 저쪽에 많이 점이 찍혀 있는 걸로 바뀌게 되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보다 한 칸, 두 칸 위로 가버리면 세 번이나 할 줄 알았는데 저랬어? 그러면 뭐 꽤 큰 폭의 조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 구도 요거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건데 그 예방적 금리나 했을 때 2019년 당시에 예방적 금리나 했을 때 그때가 이제 막 미중 간에 무역 갈등이 있고 막 그럴 때였는데, 근데 그때 이제 무역 갈등 뉴스 때문에 그때 쭉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한 뭐 일주일 정도 빠지고 그다음 쭉 올라갔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근데 예방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리, 진짜 금리나 경기가 나빠져서 인하할 때는 폭락했다가 올라갔다가 또 하락했다가 이렇게 하는 경로. 근데 예방적 금리 인하는 하락했다가 잠깐 하락했다가 그 다음 쪽으로는 쭉 밀고 올라가는. 예, 그리고 6개월 차에 또 조정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쭉 올라가는, 예, 그런 형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예방적 차원이라면 일시적인 매물, 그 다음에 상승, 뭐 이런 구도가 과거 시나리오 상으로는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하이닉스라는 대장주가 있잖아요. 2008년도 이후를 놓고 볼 때, 2008년도 이후에 하이닉스 주간 상승률 순위를 보면 5위예요. 예, 20.1%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5위 정도 올라가는 그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정도로 이제 이 종목이 이렇게 이미 그렇다가 빠져 있었던 종목이 반등한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올라가 있던 종목이 상승한 그런 모습이 있었죠. 이것도 2009년도 이후로 가장 많이 올라간 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라는 대장주가 있을 때 이 대장주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인데 대장주는 3일 연속 빠지면 안 된다. 그래야 이제 대장주, 그러니까 3일 빠지면 이게 대장주가 빠지면 3일 차이는 받아야지. 이런 게 가동이 돼야 진짜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하이닉스가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도 잘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건 상승장이 반등장보다 대응하기는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주와 아닌 종목의 차이가 되게 크게 나오고,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큰 뉴스가 확정이 되는 주간이라서 뭐 세론이라든가 또 실망이라든가 하여튼 또는 이제 진짜야 그러면서 또 되게 또 돈도 붓고 그러면서 굉장히 수급이 충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막 지수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그러니까 종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더 집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는 되게 다이나믹할 것 같아서 제가 나올 때마다 또 특히 이제 방송을 조금 더 집중해보고, 혹시라도 또 장중에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장중 돌발 방송도 또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